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또 한 분이 찾아오셨군요. 오늘은 박 씨 부부였습니다. 손에는 병원비 영수증을 들고 계시더군요. 제 앞에 앉으시더니 한숨부터 내쉬십니다. 원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저희 아랫집 김 씨랑 같은 병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저희가 8만 원을 더 냈을까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며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40년 진료하면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었죠. 병원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면 더 낸다는 게 문제지요. 영수증을 살펴보니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급 병실료 차이네요. 아랫집은 보험 적용을 받았고 박 씨 내외는 안 받으셨네. 박 씨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런 게 있었나요? 저희는 그냥 병실 주는 대로 들어갔는데. 저는 책상 위 달력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부터는 14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그걸 모르셨던 겁니다. 일부러 신청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40년 진료하면서 배운 게 있어. 아는 사람은 덜 내고 모르는 사람은 더 내지. 자, 지금부터 병원비 줄이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씨 부부는 눈을 반짝이며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요. 노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병원비라고들 하시죠? 아는 것만으로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급 병실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였습니다. 2024년부터 14인실 병실료의 일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전엔 5인실 이상만 보험 적용됐지만 이제는 혼자 입원해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박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8만 원 더 낸 건? 네, 그 차이입니다. 아랫집 분은 알고 계셨던 거죠.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무 기록과 청구 내역을 요청하세요. 병원에서 진료 내역, 처방 내역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불필요한 검사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박 씨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라니요? 가끔 병원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자신의 상태에 꼭 필요한 검사인지 의사와 상담할 수 있죠. 질문하는 환자에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요. 세 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같은 질병 치료의 평균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어요. 서울대 병원이라고 꼭 비싼 건 아니랍니다. 확인하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큰 병원이 항상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작은 병원이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심평원 사이트에서 병원별 진료비 비교 메뉴를 찾아보세요. 같은 질병에 대한 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더 내고 알면 덜 내는 게 현실이니까요. 네 번째, 비급여 항목을 미리 확인하세요. 저는 네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영양주사, 도수치료, 특수검사 같은 것들은 보험 안 되는 항목이에요. 시작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거 비급여인가요? 박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영양주사 맞았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영양주사도 병원에 따라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차이가 나죠. 미리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손보험 중복 보장을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이 있는데 현금으로 낸다? 두 번 손해보는 셈입니다. 꼭 청구하세요. 박 씨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도 실손보험이 있는데 청구 안 한 게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못 받나요?
보통 3년 이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실손보험 미청구자 비율이 30%가 넘어요. 본인이 낸 보험료인데 돌려받지 않는 거죠. 영수증 잘 모아두셨다가 청구하세요. 박 씨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마도 미처 청구하지 않은 병원비가 생각났나 봅니다. 실손보험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인데 청구를 안 하면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청구하세요. 병원비 전략의 가장 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박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정보 하나가 수만 원, 때로는 수십만 원을 아끼는 법이라는 걸 이제 아시는 것 같습니다. 6번째, 재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인하세요.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도 과다 청구가 많아요. 보건복지부 고시에 상한선이 있는데 이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 씨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진단서 하나에 2만 원 냈는데요? 그건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진단서는 10,000원 내외가 적정 금액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 보세요. 과다 청구됐다면 환불 요청도 가능합니다. 저는 7번째 손가락까지 모두 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국도 비교할 수 있어요. 동네 약국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의약품 가격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약값도 약국마다 달라요? 박 씨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같은 약인데도 약국마다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특히 비급여 약은 더 차이가 크죠. 조재료도 약국마다 다릅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제 환자 중 66세 김 씨는 위 내시경 비용 차이로 병원을 받고 6만 원을 절약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 가는 게 귀찮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돈으로 손주에게 선물을 사줬다며 좋아하셨죠. 박 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꺼내 표를 그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보기 쉽게 말이죠. 이렇게 7가지만 기억하시면 병원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이 표를 떠올려 보세요. 박 씨 부부는 열심히 표를 베껴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돈을 아끼는 법이라는 걸 이제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병원비는 아는 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40년 진료하면서 보니 같은 병에 같은 치료를 받아도 내는 돈이 달라요. 그 차이는 바로 정보입니다. 박 씨 남편이 수첩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르고 더 낸 돈, 놓친 혜택들. 환자들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이 검사 꼭 필요한가요? 보험 적용되나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병원비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박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동안 의사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따르기만 했어요. 질문하는 게 신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질문을 환영해요. 제 경험상 가장 성공적인 치료는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대화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박 씨 부부에게 실제 사례를 더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였지요. 이 할머니는 관절 치료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도수 치료만 받으셨어요. 비싼 비급여 치료였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환자와 대화하다가 물리치료가 보험 적용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하면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박 씨 부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만드는 차이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 7가지 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책상 위에 펜을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상급병실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둘째, 의무 기록과 청구 내역을 요청하세요. 셋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로 평균 진료비를 비교하세요. 넷째, 비급여 항목을 미리 확인하세요. 다섯째, 실손보험 중복 보장을 확인하세요. 여섯째, 재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을 알아보세요. 일곱째, 약국도 비교하세요. 박 씨 부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정말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는 이런 정보로 연간 100만 원 이상 절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박 씨 남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를 꼭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비급여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병원비의 30%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실손보험 청구를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커서 미리 알고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박 씨 부부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정보가 돈을 절약해 주는 시대죠.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이 병원비인데 이런 정보 하나로 노후 생활이 더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박 씨 부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얻은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박 씨 부부가 나가려는 걸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박 씨 부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난 기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70대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린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덜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죠. 그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의료비 감면 제도를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박 씨 부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심각한 통증에도 병원을 미루셨어요. 결국 큰 수술을 받게 됐죠. 하지만 초기에 치료받았다면 간단한 시술로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건강까지 잃은 거예요. 박 씨 부인의 눈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제도가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의료비 지원 제도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하라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희귀난 치성 질환이라면 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책자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들을 위해 만든 알아두면 돈 되는 의료정보 모음집입니다. 가져가세요. 박 씨 부부는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몰랐다는 이유로 더 내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전략됩니다. 노후의 병원비를 바꾸는 건 결국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진료실을 나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의학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정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같은 치료를 받아도 내는 돈이 다르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은 덜 내고 모르는 사람은 더 내는 세상이죠. 저는 다음 환자 차트를 들춰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환자들이 찾아올까?
어떤 정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특히 요즘처럼 의료비가 부담되는 시대에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제 책상 달력을 보니 내일은 실손보험 상담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실손보험 참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내일은 실손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실손보험 자네에게 아직도 필요한가? 내일의 주제를 생각하니 벌써 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실손보험은 어떤 의미인지, 나이별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특히 60대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창밖에서 노부부 한 쌍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걷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건강한 노후, 그것은 모두의 꿈이겠지요. 그 꿈을 이루는데 작은 정보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며 내일의 상담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손보험 지금 해지해도 될까요? 60대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준 5가지. 이 주제로 내일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비 전략법.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